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큼한 개그우먼 박소영입니다. 우리 주변에 기관지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환절기 주의가 필요한 기관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에 기관지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기관지가 안 좋을 때는 어떤 주제로 오늘 정보를 알아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이제 환절기에 많이 걸리는 이제 감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기침 증상이 너무 지속되면 다른 호흡기 질환과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기관지염으로 오늘 주제는 이 감기와 기관지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딱 중요하게 들어야 할 그런 정보인 것 같은데요. 환절기나 겨울철에 기관지 건강을 더 잘 챙겨야 한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계절의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지면 아침과 저녁으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호흡기 점막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건조한 공기로 인해서 인후두와 기관지의 점막이 마르고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서 감기나 기관지염, 폐렴, 알레르기성 비염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선생님 말대로 요즘에 감기가 오기 직전에 목마른 증상이 정말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환절기에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호흡기계는 크게 상부 호흡기계와 하부 호흡기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상부 호흡기계, 줄여서 상기도라고 하는데 코나 인두, 후두를 얘기하고 하부 호흡기계, 줄여서 하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그리고 폐를 말합니다. 목 이제 위에 발생하느냐, 목 아래에 발생하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기도, 하기도인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목 위에 발생하는 상기도 감염으로는 감기와 비염, 부비동염, 인두염, 후두염, 후두계염이 흔하며 대개 바이러스와 관련이 높습니다. 목 이하 부위에서 기관지 및 폐에 이르는 부위의 감염을 하기도 감염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관지염과 폐렴이 있습니다. 하부기도 감염증은 이제 상부기도 감염증에 비해서 기침이 더 심하며 객단 배출, 호흡곤란, 흉통, 발열, 전신 근육통 등을 수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기계 질환들 가운데 가장 흔하고 그리고 이 시기에 알아두면 좋은 질병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린아이부터 고령의 노인들이 자주 걸리는 기관지염입니다. 이 기관지염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증상이나 어떤 질병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녀석일까요? 기관지염은 이제 폐 기관지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관지염이 발생하면 이제 기도가 좁아져서 기침 그리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관지염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성 기관지염은 대개 자연 치유되는 급성 하기도 감염 질환을 말하며 기침이 주된 증상이고 3주 이내의 발병 기간을 가집니다. 만성 기관지염은 이제 담배 등 유해 물질에 기관지가 장기간 노출되어 지속적인 염증 상태에 놓인 상태로 임상적으로는 천식이나 폐암, 기관지 확장증 등의 다른 호흡기 질환 소견이 없이 기침이나 가래가 1년 중에 한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이런 현상이 최소 2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지염의 증상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침이 주된 증상이고요. 가래와 몸살, 발열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감기와 구별이 어려울 수 있으나 1주, 2주가 지났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기관지염을 의심해서 병원 진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병 초기라도 기침 가래가 지속되며 심한 고열이 동반되면 폐렴과의 감별을 위해서라도 초기에 병원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제로 환절기에 기관지염 환자 비중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많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환자도 많지만 통계적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앓는 호흡기 질병 1위는 급성 기관지염입니다. 감기로 생각하고 병원에 내원해서 기관지염으로 진단받는 환자의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기와 기관지염 증상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구분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제 감기는 이제 급성 비인두염이라고도 불리고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코, 목 부분을 포함한 상기도, 상부 호흡기의 감염증입니다. 이제 주로 재채기나 코막힘, 콧물, 인후통, 기침, 미열, 두통, 이제 근육통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급성 기관지염은 급성 하기도 감염 질환으로 기침이 주된 증상이며 가래와 몸살, 발열과 같은 전신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기와 급성 기관지염의 다른 점은 감기는 7일에서 10일 이내에 호전된다는 것이고 콧물, 코막힘의 비염 증상이 동반된다는 것인데 반면에 기관지염은 기침이 주로 나타나며 증상이 감기보다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감기랑 급성 기관지염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도 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 감기에서 기관지염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감기가 퍼져서 기관지염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감기는 주로 이제 상기도 감염을 의미하고 이러한 감염이 코에서 목으로 내려가 하기도인 기관지역까지 감염이 생기면 이제 급성 기관지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기가 악화되면 급성 기관지염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급성 기관지염은 이 감기 말고도 원인이 이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감기가 진행돼서 기관지염이 발생되는 것은 꼭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 있을까요? 기관지염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잘 발병을 합니다. 따라서 고령, 영유아, 그다음에 흡연자, 당뇨나 기저 폐질환을 가진 경우, 그다음에 유해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직업군,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이제 심한 속쓰림을 호소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의 위험 요인을 가진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검사를 또 자주 받으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자에게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의 경우 이제 위산의 역류로 이제 기관지에 손상이 생기면서 이제 기관지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로 이제 급성 기관지염보다는 만성 기관지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위식도 역류 질환은 만성 기침의 또 원인이기도 합니다. 기관지염은 특히 영유아 시기에 쉽게 걸리고 잘 낫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어떤 특징일까요? 예, 영유아는 이제 성인보다 일단 면역력이 낮습니다. 두 번째, 호흡기가 덜 발달해 있어서 급성 기관지염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일단 기관지염에 걸리면 기관지의 점막이 붓고 점액이 분비되어 기관지가 좁아지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가래와 함께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모세기관지염으로 진행하고 더 진행이 되면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세기관지염은 이제 급성 세기관지염, 그러니까 기관지보다도 더 작은 기관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말하고 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는 RSV 바이러스라는 이제 특정 바이러스에 생기는 호흡기 질환이 되겠습니다. 주로 생후 2세 이전에 영아와 어린 소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유전적으로 호흡기계가 약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기관지염에 더 잘 걸리게 될까요? 예, 호흡기가 약하다, 기관지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이런 표현은 조금 모호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이제 아마도 기관지염 등을 비롯한 호흡기의 감염증에 잘 걸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기관지가 자주 건조해서 호흡기계 감염증에 취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전적 소인은 주로 알러지성 천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지염이 오래가면 폐렴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개는 이제 이 기관지염은 2, 3주 이내에 치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호흡이 힘들어지고 이제 가래도 많아지면서 호흡할 때 천명음, 그러니까 휘파람 같은 소리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천명음이 날 수가 있고요. 급성 기관지염의 증상이 지속이 되면 만성 기관지염으로 넘어갑니다. 노약자나 심폐질환이 있는 사람은 감염이 폐로 전이되면서 폐렴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결핵의 유병률, 발생률을 감안해서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흉부 엑스레이를 꼭 검사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이거나 기저 폐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객혈이나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경우, 이제 3일 이상 연속적으로 30홀더 이상의 고열이 나는 경우, 반복되는 야간 발열이나 이제 흉통이 있거나 이제 비정상적인 호흡음 등이 이제 청진되는 경우는 이제 흉부 엑스레이를 꼭 찍어야 합니다. 특히 노인 환자에서는 폐렴의 증상이 비전형적인 경우가 많아서 기침의 기간에 관계없이 임상적 판단에 따라 흉부 방사선 사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정말 흉부가 아플 때가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초기에 잘 다스려야 큰 탈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기관지염의 치료 어떤 게 중요할까요? 네, 급성 기관지염의 치료는 이제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이므로 진해 거담제를 이용한 대증 치료가 중심입니다. 항생제 처방은 이제 필요하지 않고요. 이제 그렇지만 백일해를 포함해서 세균성이 의심될 경우는 항생제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천명음이 동반되거나 호흡곤란이 있거나 기류 제한이 확인된 환자에서는 기관지 확장제가 추가로 투여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휘파람 소리가 말할 때마다 나오면 그 증상을 조금 의심해 보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면 꼭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관지 건강을 챙기고 기관지염을 예방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환절기 질환을 예방하려면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외출 후에는 손 씻기를 포함하여 반드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평상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온도, 습도 유지도 중요합니다. 녹황색 채소, 버섯 등의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섭취를 하고요. 과음을 멀리하고 흡연이나 미세먼지 등의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독감 예방주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예방주사를 맞게 된다면 기관지염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예, 도움이 됩니다. 정말요? 독감과 이제 폐렴 백신 미접종은 급성 기관지염 발병의 위험 인자입니다. 따라서 이제 독감하고 폐렴에 대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기관지염 발생을 예방할 수 되겠습니다. TV홈닥터 더나은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감기 조심하세요.